네, 이번 시간은 C# 프로그래밍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먼저 여러분들이 스코프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충돌을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시고, 이름 충돌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임스페이스 선언.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선언과 그 다음에 fully qualified name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ing namespace 지시어와 그 다음에 using alias 지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것들은 저번 시간에 조금씩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이번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스코프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름의 스코프란, qualified name, 자, QN이 qualified name 없이 그 이름을 참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 텍스트 영역을 의미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어카운트, 자, 여기 어카운트란 이름이 있죠. 어카운트의 스코프란, 자, 어카운트 같이 완전하게 기술한 qualified name 없이도 참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텍스트 상의 영역이니까 어딥니까? 바로 이 클래스 안에 여기서 요만큼의 텍스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어카운트는 뱅크 클래스의 스코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코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액세스 모디파이어, 자, 그러니까 접근 권한 변경자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접근 권한 변경자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 이름을 지칭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qualified name 없이 지칭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선 이름 충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crash라고 그러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아주 많은 수의 클래스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서로 이름이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A라는 밴더와 B라는 밴드에서 또 공이 위젯이라는 클래스를 여러분들한테 배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이름 두 개가 충돌을 하죠. 이름이 겹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방식들은 이런 것들을 접두어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밴더 A의 위젯, 그러니까 밴더 A에서 위젯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밴더 자식이 그 클래스 이름 앞에 밴더 A를 붙인다는 거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밴더 B의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밴더 B에서 만든 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일 뿐더러 사실 이거를 사용자들이 뭐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클래스 이름을 외워야 되고 이걸 익혀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리 또한 매우 복잡하게 되죠. 일괄적인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데, 바로 네임스페이스는 이와 같이 이름 두 개의 다른 클래스 이름들이 클래스나 이름들이 이렇게 겹치게 될 때 이것을 구분해주고, 그러니까 조직화해주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임스페이스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사용하셨으므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밴더 A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했고요. 여기 위젯이라는 클래스를 네임스페이스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밴더 B도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역시 위젯이라는 클래스를 내부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와 같이 네임스페이스가 중첩이 되어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임스페이스 오피스 넣는데, 이렇게 하시기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추 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의미가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와 같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참조할 때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이나 어떤 타입들을 조직화해 놓으면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있는 클래스나 타입의 이름을 지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fully qualified name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름을 지칭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fully qualified name인데요. 이것 말고는 using 디렉티브, using 지시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ully qualified name을 이용하는 것과 using 지시어를 이용하는 것. 자, 그러면 fully qualified nam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를 모두 포함한 이름을 fully qualified nam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vendor A에서 위젯이 정의되어 있으면 참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band A.위젯이라는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그냥 위젯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위젯이란 이름의 스코프는 이 네임스페이스 내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FQN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이름의 스코프 내에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이 이름은 굳이 밴드 A라고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른 스코프에서는 반드시 이 이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fully qualified name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모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네임스페이스라는 건 아주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물리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자, 답내서의 물리적인 단위는 모듈이나 우리가 또 어셈블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네임스페이스는 그런 물리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두 개의 어셈블리가, 두 개의 실행 파일이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네임스페이스가 두 개의 어셈블리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모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코드를 하나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lecture 20 언더바 21 언더바 네임스페이스 1인데 사실 이것은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단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름을 뺀다 하더라도 사실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정의를 빼더라도 사실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네임스페이스를 붙여주시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만약에 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빼버리면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이 클래스 1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는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파일에서 클래스 이름들이 겹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면 다른 파일에서도 네임스페이스, 자, 요 지금 클래스 1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네임스페이스를 제외하면 그 클래스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름이 충돌을 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네임스페이스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준다는 것은 항상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코드를 약간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 네임스페이스 정의하는 곳은 보셨고요. 자, fully qualified name FQN을 보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네임스페이스는 논리적인 단위라고 그랬죠. 논리적인 단위라서 어셈블리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데모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솔루션에서 프로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클래스 라이브러리 형태로 하나를 잡고요. 자, 요 이름을 제가 네임스페이스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이 이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기는 네임스페이스도 요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프로젝트 이름과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뭘로 만드느냐? 이번에는 역시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lecture 언더바 21 이번엔 3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3으로 했고요.
자, 이 안에는 역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exe, DLL이 생성이 될 것이고, 모두 세 가지가 다른 어셈블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동일하죠. 자, 여기서 저는, 자, 그 두 번째 만든 것을, 자, 두 번째 만든 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요, 그대로 들고 와서, 자, 세 번째 만든 프로젝트에 있는 요 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바꾸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바꾸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자,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더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언한 결과입니다.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lecture 언더바 21 언더바 네임스페이스 2 밑에요, 윤팔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점 윤팔이 되겠죠. 자, 요 직접 네임스페이스의 첫 번째 클래스, 자, 이것이 최상위로 포함하는 클래스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 이 네임스페이스는 역시 안에 윤팔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팔이랑 네임스페이스 안에 다시 클래스 2가 있죠. 그럼 이 클래스 2의 FQN은 어떻게 됩니까? lecture 언더바 21 언더바 네임스페이스 언더바 2. 윤팔. 클래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그 두 번째 DLL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성.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네임스페이스 언더바 3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lecture 언더바 21 언더바 네임스페이스 2.윤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이름과 네임스페이스 이름 다르죠. 전부 다 지금 다릅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컴파일하면 lecture 언더바 21 언더바 네임스페이스 언더바 2.dll, 이건 언더바 3.dll 이렇게 실행 파일이 생기겠지만, 이건 3.ex이군요. 프로젝트 이름으로 실행 파일은 그대로 생기겠지만 네임스페이스 이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아까 보셨던 단축 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풀어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되겠죠. 요렇게 네임스페이스 2의 윤팔과 같은 표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컴포넌트 서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포넌트 서버란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어셈블리, 실행 어셈블리다라고, 실행 파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첫 번째 제가 만든 콘솔 어플리케이션, 자, 이건 아직 변형을 안 시켰습니다. 자, 요건 지금 네임스페이스가 다르죠. 자, 여기서 다른 어셈블리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조합니까? add reference에서, 자, 프로젝트에서 2번, 3번을 한번 3번은 먼저 좀 제거하고 2번만 한번 제가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 2를 제가 참조를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여기서 fully qualified name, 자, 여기 스코프, 자, 제가 지금 요 클래스 1에, 자, 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클래스 1을 사용하려면 이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니까 자신의 스코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FQN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자, 자, 윤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윤팔 클래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클래스 1에, 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2에 윤팔의 클래스다. 자, 이런 식으로 FQN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컴파일하면 물론 컴파일이 잘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자, add reference 하셔가지고 하나 더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 lecture 21 언더바 네임스페이스 3을 제가 참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3을 참조를 했고요. 이제 다시 아까와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cture, 자, 2점, 이번엔 어떻게 나옵니까? 클래스 1하고 윤팔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자, 클래스 1은 어디에 있던 거였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죠. 자, 여기에 있던 겁니까? 그죠? 자, 어떻습니까? DLL을 두 개를 참조하는 순간 요 네임스페이스 두 개가 탁 겹쳐버렸죠. 그러니까 한 대 모아졌죠. 네임스페이스, 동일한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로 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네임스페이스니까 요거랑 자, 요거랑요. 자, 같은 네임스페이스니까 일단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그러면 윤팔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클래스 1, 2가 나오겠죠. 1은 자, 요 DLL에 3은 1은 클래스 1은 네임스페이스 2 DLL에 그리고 클래스 2는 네임스페이스 3 DLL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2를 하시면 이번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FQN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름을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임스페이스는 논리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어셈블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그 효과적인 소스 관리나 코드 관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패키지 개념보다 자바의 패키지 개념보다 이 네임스페이스와 어셈블리로 구별하는 개념이 자,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자바의 경우는 코드의 분리와 배포의 단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단위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C# 같은 경우 네임스페이스와 이렇게 뭡니까 배포 단위인 어셈블리를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네임스페이스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셈블리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법 같습니다. 자, 컴파일도 되고요. 결과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름을 지칭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징 지시어를 이용하는 것인데 유징 지시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징 네임스페이스 디렉티브와 다음은 유징 알리아스 디렉티브 지시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유징 네임스페이스 지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유징 네임스페이스 지시어는 자, 기능이 해당 네임스페이스 내의 이름을 특정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로 내로 가져온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먼저 band a.suit b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선언이 되어져 있고 안에 widget이라는 클래스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using band a.suit b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이름이 using하고 가리키는 자, 요 이름의 자, 해당 네임스페이스 내의 모든 이름들이 자, 특정 네임스페이스 스코프 내로 가져온다. 자, 특정 네임스페이스 스코프가 뭡니까? 요거 using을 사용한 것이 요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네임스페이스 스코프 내로 가지고 온다니까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네요. 쭉. 자, 여기로 가지고 와서 요 내부에서 자, 요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쭉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현재 이 using이라고 요 코드는 앞에 네임스페이스 정의가 빠져 있죠. 앞에 네임스페이스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정의가 빠져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임스페이스가 없는 것이 아니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using이라고 해놓으면 이제 band a.suitb 에 있는 모든 이름, 요 안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자, 지금 네임스페이스 정의가 빠져 있으니까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내의 스코프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using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에서요, 지금 이렇게 클래스 1과 2를 참조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 FQN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using이라는 using 네임스페이스 지시어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팔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므로 요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 이름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 저는 이렇게 클래스 1 하시고 C는 U의 클래스 1이라고 하시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변수 이름이 겹쳤네요. 이번에는 3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클래스 1은 어떤 클래스 1입니까?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유징으로 사용했던, 자, 유징으로 선언을 했던, lecture 21 언더바 네임스페이스 2.윤팔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가져온 클래스 1이 될 것입니다. 이 유징이라는 키워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임스페이스의 바로 아래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뭐 클래스 밑이나, 자, 이 클래스 밑에 이렇게 작성하시거나, 함수 밑에 작성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유징이라는 것은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술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징이라는 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만약에 제가 유징에서 이번에는 어떤 것도 가져오냐면, 요것도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2까지만 가지고 오죠. 자, 이렇게 2까지만 가지고 오면요, 자, 요거를 제가 컴파일 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솔루션 업데이티드 필드가 나오죠. 자,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클래스 1이 ambiguous reference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이유는, 네임스페이스 언더바 2에도 지금 클래스 1이 있고요. 네임스페이스 언더바 2.18 밑에도 클래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네임스페이스를 모두, 자, 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이름들을 모두 해당 스코프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요때 이름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이때 어떤 에러가 뜨냐면 ambiguous reference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데모의 끝으로 제가 네, 용어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의 엘리먼트라는 용어입니다. 네임스페이스 엘리먼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클래스 3의 경우, 자, 요 클래스 정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네임스페이스 바로 아래에 나와 있죠. 사실 클래스 정의가 클래스 안에 또 포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중첩 클래스죠. 이런 경우를 자, 중첩 클래스라고 하는데, 자, 요런 클래스의 정의 같은 경우, 자, 요런 정의는 뭐라고 합니까? 네임스페이스 엘리먼트가 아니죠. 그에 반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네임스페이스의, 자, lecture 21 언더바 네임스페이스 언더바 1의 엘리먼트 중에 하나가 엘리먼트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4는 요것의 엘리먼트는 아니죠. 클래스 3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용어도 하나 더 설명을 드렸고요. 좀 계속해서 using alias 디렉티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ing alias 디렉티브인데요. 이것은 복잡한 형태의 네임스페이스에 별칭을 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요, 네임스페이스 vendor a.suit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위젯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져 있네요. 자, 사용법은 using alias 별칭입니다. 별칭 그리고 plain 이렇게 딱 적어주죠. FQN 적어주면 그 다음부터 자, 요 using은 어떻습니까?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바로 자, 네임스페이스 아래에만 이 유징이 사용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해당 스코프 안에서는 뭘 사용하십니까? 요 별칭을 사용하는데, 이 별칭은 현재 요 이름을 가리키겠죠. 지금 이 별칭과 요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우연히 같은 겁니다. 이 이름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sing hello라고 하면 hello w는 new hello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이 바로 using alias 디렉티브인데, 요것은 데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임스페이스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는 파스칼 케이싱을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대문자 A로 시작하고요. 자, 대문자로 시작하고 마디마디마다, 그러니까 워드의 마디마디마다, 자, C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언더바를 주죠. 그죠? 언더바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의 연결자로서 언더바를 많이 사용하는데, 파스칼 케이싱에서는 자, 대문자를 씀으로써 그 워드 간의 단어 간의 커넥터 연결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스칼 케이싱을 사용하시고요. 다음은 회사 이름 혹은 잘 알려진 브랜드 이름을 접두어로 하십시오. 그래서 microsoft.biztalk, ba.weblogic, ibm.coba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복수형 이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자, 그래서 실제로 system.collections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네임스페이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밴드 A.suitB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또 클래스 이름이 suitB 이런 거는 좀 피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풀네임이 밴드 A.suit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이름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들이 네임스페이스 사용 가이드라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스코프라는 용어를 보셨고요. 이름 충돌 해결, 자, 이름 충돌이 무엇인지 보셨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바로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자, 이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는 내용과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름을 지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FQN이고 나머지 두 개는 유징 디렉티브, 유징 CC를 이용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끝으로 네임스페이스 사용 가이드라인도 살펴보았습니다.